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미디어와 통신 기술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로 다양한 통신 매체들이 있는데 그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런 미디어와 이동통신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이용되고 있는 활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통신 매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이 이런 형태들, 다양한 형태들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하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 매체를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미디어의 종류들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좀 정확히 볼게요, 우리가. 자, 먼저 문자를 이용한 미디어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에 지금 선생님이 해놨는데 어떤 게 있죠? 네, 책이나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문자라는 정보의 형태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미디어이겠죠. 매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죠, 이미지. 자, 말 그대로 그림, 그래픽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팩스가 있을 거고요. 팩스로 보내는 거 또는 뭐 스캔 우리 하죠. 스캔해서 보낸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영화를 찍어주는 영상이라든지 그 뭐 빔으로 빔으로 우리 화면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성이 있어요. 소리를 전달해 주거나 저장해 주거나 공유해 주는 미디어 통신 매체 뭐가 있을까요? 네, 라디오, 대표적인 거 전화기.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우리 휴대전화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무전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 아까 이미지의 영상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영상이라면 이거는 움직이는 영상. TV가 있겠죠.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디어 TV. 그다음에 영화 상영할 때 영화를 틀어주는 영사기. 그다음에 뭐 캠코더. 요즘 카메라도 캠코더 역할까지 하고 있죠. 뭐 스마트폰에서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동영상의 형태의 정보를 이용한 통신 매체인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들이 이게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쓰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발달해 오고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통신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당연히 컴퓨터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전화기와 함께 컴퓨터와 같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이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들을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할 때 어떤 아까 정보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보 형태, 뭐 문자면 문자, 음성이면 음성, 영상이면 영상, 뭐 그림이면 그림 이렇게만 딱 하나의 형태만 가지고 미디어를 사용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음성하고 그림, 문자하고 그림, 동영상, 음성, 문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사용해서 표현해내는 미디어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우리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해야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공격도 하면서 수비도 하면서 이런 것들.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미디어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적이다라는 뜻의 멀티라는 단어와 방금 통신매체 매개물에 대한 미디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게 멀티미디어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예예요. 인터넷.
여러분 게임 주로 즐겨하는 게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상 통화, 스마트폰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등이 우리의 멀티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됐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수신자든 송신자든, 아니면 둘 다든 이동하면서 전파를 이용해서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이동통신이라고 해요.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을 하고 싶어요. 이동하면서 그럼 그 이동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이동하고 있는 지역들의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뭐 SK텔레콤 세워두면 SK에서 설치해 놓은 기지국, 뭐 LG라면 LG에서 세워놓은 기지국, KT라면 KT에서 세워놓은 기지국 등등 이런 구역을 셀이라고 불러요. 셀. 이 구역에는 그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그 통신이 가능하겠죠. 거기로 이동하면 이거 뭐랄까 가 기지국이 쏘아주는 그 통신 안테나로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셀로 옮겨가면 여기는 나 지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 셀에 있는 그 안테나, 통신 안테나가 통신을 잡아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지역의 그 구역에 내가 원하는 통신들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선으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을 보완해서 가까운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또는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거리 지역에서 무선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로 블루투스 들어봤죠? 블루투스 우리 그 휴대폰이든 기기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루투스 표시죠. 자, 블루투스 이거는 뭐냐면 가까운 거리,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의 그 디지털 기기들 간에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선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파수 내역대에서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전력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전력을 적게 사용한다. 좋은 장점이지만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기들끼리의 신호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충전이 필수적이죠.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수신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다라는 단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편하죠. 우리가 기기들끼리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실에서도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우리 인터넷 랜선을 깔아가지고 기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거를 그 무선 접속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파이 우리 교실에서 쓰고 선생님이 항상 설치하는 게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신호를 한꺼번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장치가 여기 세 오타났어요. 통신 기기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 무선 랜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 자, 당연히 이거는 장점이 있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실에서 20몇 명이 같이 사용하잖아요.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 무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 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실 안에 사용하는데 교실 밖으로 나가면 그 통신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거리에 제한이 좀 있겠죠.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우리 교실에서 쓰는 거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하고 다르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하면
속도가 느려지죠. 자,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아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서로 정보를 기기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인터넷 신호를. 그래서 한쪽에서만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무선 전자 태그 얘기했을 거예요. NFC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거리, 자, 근거리, 가깝다라는 영어 단어, near, 그 다음에 거리, 지역, 이런 뜻인, field, 그 다음에 C는, communication, 영어를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태다. 네, 이게 지금 세계 중에 가장 짧은 거리에 통신을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선 통신 기술. 그러니까 NFC라고 하는 어떤 기기 NFC가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NFC 칩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전자하에 그 기기들끼리는 무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리와 통신 거리와 지역을 갖고 있다면 이 무선통신 NFC 같은 경우는 근거리라고 아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짧은 몇 센치 정도, 한 10cm 정도 내에서 짧은 거리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걸 NFC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하고 이동통신을 같이 활용한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교과서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볼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소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또 이렇게 그 어떤 친목을 위한 어떤 그 구역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소셜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네트워킹, 인터넷을 주고받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을 얘기하죠. 네트워킹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고 해요? SNS라고 부르죠. 이게 줄임말이에요. 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줄임말. 자, 그러니까 사용자들 간에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뭐 저장을 하고 그를 뭐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를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되면서 1인 미디어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인 커뮤니티라고 하죠. 우리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진 내가 나한테 나의 추억이 되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걸 올린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제 이것도 이제 단점도 있었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악플이 달린다거나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SNS 플랫폼에 친구들이 나쁜 거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공간. 미디어도 됐죠. 그림이나 영상, 사진 이런 게 되니까 미디어도 되면서 문자도 되죠. 글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는 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이동통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가 있어요. 두 번째에는 전자상거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죠. 인터넷 쇼핑. 여기 해당이 되겠죠. 모바일 뱅킹,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웹상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연결 부분. 자, 그러니까 이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이 인터넷 안에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럼 당연히 상품의 사진, 상품의 영상, 또 그걸 설명하는 설명 그 호스트의 음성 이런 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도 들어가죠. 가격, 그 제품의 내용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디어와 그다음에 온라인상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활용된 사례가 되겠어요. 모바일 뱅킹도 마찬가지.
자, 이동통신 기기들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자, 이런 예가 있고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 예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자, 클라우드, 구름이란 뜻이죠. 구름.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옛날에는 뭐 종이에 저장해놨거나 폴더에 넣어놨거나 또는 뭐 USB나 이런 데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공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모아서 저장해 놓는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넓은 하늘에다가 내가 구름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 구름에다가 내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나 내가 꺼내 나중에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올려놓는다는 뜻인데, 자, 이게 이제 미디어, 당연히 미디어죠. 내가 원하는 사진,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어디다 저장해 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용량을 차지하고 USB가 더 용량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외장 하드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관 장치들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정보를 이제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진 정보, 음성 정보, 동영상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저장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거를 가져오거나 저장하거나 남에게 공유한다라는 게 가능해진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뭐 그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죠. 구글 드라이브도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뭐 원드라이브 뭐 등등, 뭐 드라이브란 이름이 붙거나 클라우드란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저장한 매체를 갖고 다녀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가 요즘 가장 핫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IoT 기술이라고 하죠. 네, 사물 인터넷 앞에서 좀 설명했었는데 뭐에 약자냐면 인터넷 영어로 선생님 약하네.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사물들끼리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죠. 자, 그래서 그 통신기기 장비에 센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센서나 그런 기능들을 가진 사물, 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해서 뭐 켜주라든지 꺼달라든지 뭘 검색해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루어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하지만 신호를 잡아가지고 걔네들이 작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도 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AR 기술이 있고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 기술이 있죠. AR 어그먼티드라고 하거든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제 현실의 이미지보다 우리가 가상의 어떠한 원하는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거기 원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거기가 안 보이는 건데 우리가 특별한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렌즈를 사용하면 그 내 현실의 이미지 배경에 다른 이미지가 덮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것처럼 덮여지는 기술을 증강현실 AR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카메라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중간 매개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비추얼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하죠. 리얼리티. 자, 이거는 가상의
실제 없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술.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내 현실의 이미지의 배경이 되고 그 위에 겹쳐진다면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이 새로운 세계처럼 나온다는 거죠. 가상이 현실처럼 보이는 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뭐 VR 뭐 이렇게 바닷속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 실제 내가 있는 공간에 그 VR 카메라를 쓰면 바닷속에 있는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체험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라든지 우주선을 운전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매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나 뭐 하늘 비행을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상 이 VR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모의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런 미디어와 통신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요. 디딤 영상 학습지 잘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작성을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활동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본다라는 취지에서 준비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에 살지 온라인에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